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법조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예. 성 기자, 먼저요.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것의 의미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?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 거죠.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가 됩니다. 그러니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영장에는 피의자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, 그 피의자 앞에 붙은 말이 이제 뇌물수수라는 건데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? 검찰은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를 보다가 직접 뇌물죄로 방향을 틀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제3자 뇌물죄와 직접 뇌물죄의 가장 큰 차이는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반면에 직접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됩니다. 직접 뇌물죄보다 제3자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강도가 더 센 거죠. 따라서 수사팀으로서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성 기자, 다혜 씨가 결혼도 하고 출가도 한 성인인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나요?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팀이 초반에는 제3자 뇌물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런데 검찰이 직접 뇌물죄로 보는 이유는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까지 문 전 대통령 쪽에서 딸 부부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제공된 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. 하지만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부모에게 죄를 씌우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나 판결이 있었습니까? 있었습니다.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의혹 사건 이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인데요.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걸 놓고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서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었죠.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아들이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예. 검찰 수사 관련해서 다혜 씨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. 그렇습니다. 문다혜 씨는 압수수색을 받고 그 다음 날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.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했습니다.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. 어떤 의미로 썼는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요. 무언가의 이유로 쓰러진 나무에 자신의 처지를 은유적으로 빗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서남빛 기자였습니다.